(2025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여서 국정자원이라고 합니다. 국정자원 화제, 주요 매체들이 큰 뉴스로 보도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약간 외에는. 이 사건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을 할 게 아니라 국정자원 화제 특검, 특별감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위기이자 안보관리의 위기입니다. 내란 특검,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막 크게 키워갖고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고 했는데, 이런 거는 국가의 위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네가 이용한 건데, 진짜 국정자원의 화제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국가 위기란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론 보도를 지금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모바일 신분증 넣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어디 병원 가셔갖고 저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증 꺼내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체국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 안 한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금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직접 들고 가야만 병원에서 나를 확인해서 치료해 주죠. 온라인 너무 믿다가 골로 갑니다. 그게 진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게요. 이게 국가안보의 위기로 갑니다.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대단한 건데, 옛날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지금 통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접촉하고, 어디 저 해외에 가서도 국내에 있는 주식을 사고 팔고 은행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수필집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소유. 아마 그 무소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 공부를 위해서라도. 근데 저는 현대인들은 무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 돈이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다. 근데 제 목숨만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젊다. 제가 조금 아는 한 승려분이 있어요. 남자. 그분은 지금 한 40 좀 넘었을 겁니다. 해병대 아주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처사님,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셔서 또 제가 알아차린 게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사람이 자유로워요. 내 의식만, 내 목숨, 내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헤쳐나가면 되죠. 근데 내가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 돈이 있고 집안이 있으면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막 찌르고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1인당 GDP 3만 불을 넘어가고 4만 불을 바라보고 이게 꽤 잘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이거는 대한민국은 지금 무소유로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종교인의 길을 가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다 재산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지키는 게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서 구멍이 뚫리면은 우리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통신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제 설명을 드릴게요. 김혁수 우리 초대 해군에서 잠수함 만들었을 때 전단장 하셨던 분, 그분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94년도에 해화동에 있는 KT 전화국에서 통신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전화가 먹통된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인천에 있던 해군 2함대 G통신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주 웃긴 것 같죠? 일반 전화가 불통이 되는데 그게 우리 안보를 지키는 우리 서해에 있는 2함대가 가장 해군 중에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G통신이 안 돼요. 군대라고 하는 거는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앤 컴퓨터 인텔리전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전하는 건데, 그게 모든 게 컴퓨터로 연결되고 통신이 돼야 돼요.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작전 못 해요. 이거 알고 저기 치면 우리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망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망 많죠. 뭐 개인이 하는 건 카카오톡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지만은 정부가 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셔가지고 자기 확인할 때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게 다 다운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디지털화를 잘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해왔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넘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모바일 시스템. 오늘도 만난 분이 자기 아들이 동남아 한 국가에 가서 그 나라 국가 정산망을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직 그 안전 시스템이 약해서 한국이 뭐 100이라면 한 30, 50 정도 수준으로 해준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서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게 배터리가 문제일 것 같아서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안전사고가 생긴 거죠. 근데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이게 물을 끼얹고 해도 못 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는 아예 배터리 자체를 꺼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럼 불이 확산이 안 되죠. 근데 물속에서 계속 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일단 배터리를 분리시켰고 불은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망은 다 다운됐습니다. 자, 이거는 사고 원인을 캐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 원인을 캐는 게 아니라 보다 think the unthinkable. 배터리가 불이 나니까 다 다운되는구나.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광명 부근에 와서 fem토셀 가지고 KT 전화기 쓰시는 분들 해킹해서 소액 결제한 사건은 이거는 중국의 정보기관이나 북한의 정보기관이 개입한 고도의 공작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보게 되면은 이 일용 작극직인 조선족들이 중국의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받고 했고 자기들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는 진술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KT 전화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기관이 갖게 되면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잡기 위해서 레바논 때릴 때 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잡을 때 통신 교란을 해서 완전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주민들과 분리시키면서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를 적으로 보는 어떤 나라 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배터리 이거 취약하네. 누군가가 들어와서 배터리 이용해서 화재를 일으키면 대한민국 정부 순식간에 다운됩니다. 6회 공군의 통신이 안 되면서 아웃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핵심 통신 시설은 어디인가 하면요. 오산에 가게 되면 MCRC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 비행기를 다 지켜보는 데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딱 쐈다 그럴 때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우리 부대에 해주면 우리도 대응 미사일 쏴서 잡거나 뭐 킬체인 하거나 KMPR 하거나 하는 건데 만약에 MCRC가 전기가 나가거나 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퍼펙트하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MCRC가 다운됐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어요. 있었는데 뭐 그냥 덮고 군에서 넘어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난번 KT 해화전하고 불났을 때 인천의 이함대 통신이 안 됐다 사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이라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 전면적으로 특검이 아니라 특검보다 더한 감찰부를 만들어서 전면 조사를 시켜야 돼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배터리가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게 배터리가 원래 10년 쓰기로 한 걸 11년째 쓰다가 이걸 이제 옮겨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누가 일부러 낸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도 화재가 나는구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다운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하도록 종합적으로 조사를 시켜야 돼요. 지금 내란도 아니지 계엄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 이태원 사건 갖고 그렇게 떠들면서 노란봉투도 뭐 중대재해재해법도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불났는데 화재가 나면 119인가? 그거 다운됐다 그래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112 신고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지휘가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미 2022년도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래갖고 우리 카카오톡 다 다운됐었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국정자원에서 그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하다가 거꾸로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데이터 센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키워서 AI 산업 하겠다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A, B, C, D, E, F 한다 그랬잖아요. AI 산업, 바이오 산업, 콘텐츠 산업, 디펜스, 방위 산업,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팩토리, 제조업 산업 키워서 한국 키우겠다는데 그 AI 산업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거나 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거 누가 일부러 했다는 범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3,500달러 선납하라고 하니까 지금 위기 관리를 잘 못하고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 부족입니다, 이거. 근데 그건 그거더라도 국내에서, 이 국정자원에서 대한민국 통신 시스템을 정부권 종합적으로 한 데서 불이 나니까 다운됐다. 철저하게 특검, 특별감찰부, 국회, 지금 추미애, 정청래, 서영교, 바로 이런 거 갖고 열심히 추적해서 떠들어야 돼. 당신들이 할 건 이거요. 정치 투쟁하지 말고. 그래야 대한민국 국가가 정교해진다니까. 대한민국은 무소유가 아니라 아주 유소유의 국가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정권 유지나 정권 찬탈에만 집중된 이재명 정권. 국가 안보 시스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온 국민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